실수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유리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분의 정수꼴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유리수를 소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유한소수라는 것은 소수 부분이 유한개의 자릿수로 구성되어 있는 수고요. 순환소수는 소수 부분이 무한개의 자릿수로 구성되어 있는 수예요. 근데 이제 뭐 무한개이기 때문에 무한소수라고도 하는데요. 유리수의 경우는 다 순환소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규칙이 있어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이렇게 비순환소수도 있는데 그 비순환소수가 바로 이제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수라는 거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실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모두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서 이제 무리수의 개수를 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3.14는 뭐예요? 유한소수죠. 그쵸? 유한소수는 유리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유리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환마디가 있는 이 순환소수를 우리 또 유리수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루트가 있지만 사실 이거 루트 7의 제곱이다 보니까 7이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수는 이 마이너스 루트 3과 이 5 빼기 파인데 5는 유리수지만 뒤에 있는 파이가 무리수죠. 그래서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빼게 되면 이 수는 이제 무리수가 됩니다. 무리수의 개수는 2개가 되겠네요. 실수는 크게 이렇게 2개의 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수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유리수와 무리수예요. 근데 유리수는 2개의 어떤 유리수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2개의 유리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가 또 존재하죠. 왜냐하면 유리수가 굉장히 수 속에서 굉장히 빽빽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유리수의 조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두 수를 이렇게 잡더라도 같은 수가 아닌 이상은 항상 사이에 다른 유리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유리수는 이게 정수로 나타내지 못하는 이제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야만 하는 유리수로 나눠지는데요. 정수에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무한소수죠? 이 순환소수 2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에는 뭐 루트 2라든지요. 파이라던가 사인 10도 이런 것도 사인 값이 다 무리수는 아니고 이렇게 사인 값이 유리수인 것도 있고 무리수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루트로 표현해야만 하는 수들 이게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보면은 유리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리수도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cm짜리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는 루트 2가 되죠. 그 변을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만들면 이렇게 부채꼴이 되는데 요 길이가 요 0에서부터 요 끝점까지의 길이가 바로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무리수가 위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유리수로는 나타낼 수 없는 거죠. 유리수가 아무리 조밀하다 하더라도 이 수직선상에는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이런 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무리수가 채우죠. 그래서 무리수도 역시 조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로 다른 무리수를 어떻게 잡더라도 그 안에 무리수나 유리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조밀한 수로 이 수직선을 다 완벽하게 메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메워진 이 수를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하는데 이때 완전히 메워질 수 있는 거죠. 실수는 그것을 우리가 실수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실수로 나타내지 못하는 점은 없는 거죠. 개념 체크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수직선 위에 파이를 나타내는 점이 있다 그랬는데 수직선 위에는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에는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파이가 무리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5개의 정수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죠. 자, 3번은 5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그랬는데 얘도 유리수고요. 얘도 역시 유리수죠. 그래서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하죠. 자, 마이너스 루트 3은 지금 무리수고 1은 유리수인데요.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 유리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겠죠. 자, 수직선은 무리수를 나타내는 점만으로 완전히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같이 메워지는 거죠.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기 전에 허수를 나타내는 단위인 i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를 이렇게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그런 수를 우리가 새롭게 i라고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i를 허수 단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수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원래는 루트 마이너스 1을 가리키는 수예요. 자, 허수는 방정식을 찾다가 없는 해를 억지로 만들다가 이렇게 발견이 된 수인데 몇몇 수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생겨난 거겠죠. 여기서 엄청난 창의력이 발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가능한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 해서 해가 있다로 바뀐 거죠. 복소수는 사고의 전환과 동시에 혁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음의 정수를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엄청 필요했듯이 사실 이 허수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수학의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 가진 고정관념을 깨고 더 큰 시야로 수학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층 더 넓은 시야로 수학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복소수의 세계로 한번 가봅시다.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ab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로 씁니다. 복소수는 이런 꼴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때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해놓고 연산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a는 i가 붙어 있지 않죠. 그때 a를 우리가 실수 부분, 그리고 i가 붙어 있는 b를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해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허수 부분을 bi라고 하면 안 돼요. b라고 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허수 부분, 실수 부분 이거는 다 실수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한번 구해 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와의 경우에는 이제 실수분은 마이너스 3이 되고 허수분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허수부밖에 없죠. 그쵸? 그럼 실수분은 없다가 아니라 실수분은 0, 그리고 허수분은 4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얘는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죠? 실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허수부는 이제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10은 이제 실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실수부가 10이 되고 허수부는 0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생겼는데 이때 i가 붙어 있는 요 허수부가 0이면 그 수는 이제 실수가 되는 거고 0이 아니어서 i가 붙어 있는 이런 수가 된다면 그건 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허수 중에서 이 실수부가 0이어서 bi 꼴로 생긴 것을 우리가 순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수부가 0이 아닌 경우는 a 플러스 bi 꼴인데 이건 순허수가 아니죠. 순허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면은요. 순허수는 이제 bi 이렇게 생겼는데 순허수를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b제곱 i제곱이죠. i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0보다 작죠. 예, b는 이제 0은 아니니까. 그래서 순호수는 항상 제곱을 하면 0보다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허수는요, 대소관계가 없습니다. 크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소관계가 없어서 크기가 있다는 것은 크고 작고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소를 그러니까 부등식을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 사용이 불가합니다. 허수에는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등식 사용할 수 없고 크기 비교도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 허수가 되려면 i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니기 위해선 이렇게 실수부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겠습니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선생님이 이거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입에 익어가지고 자꾸 이런 말이 요거를 자꾸 쓸 텐데 복소수의 상등은 서로 같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 B, C, D에 대하여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가 서로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서로 같게 됐을 때 이 두 복소수는 같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이 복소수가 같기 위해선 실수부, 허수부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소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와 B가 모두 다 0이어야 된다. 여기서 꼭 유념해야 되는 건 이때 A, B, C, D가 실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문제 속에서 갖고 있어야만 이 복소수의 상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 두 양쪽에 있는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X는 2가 되고 Y는 마이너스 3이 돼야겠죠. 이 앞에 있는 복소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부도 0, 허수부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4가 되면 되겠죠. 3번과 4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